안녕하세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남자, 대세남 주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2025년 4월 9일 이후 우리 코스피 시장 정말 다이내믹했습니다. 상승할 때는 누구보다 강했고 정점을 찍은 뒤에는 누구보다 가혹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크게 무너졌으며 지금은 그 충격에서 얼마나 회복했을까요? 또 직전 최고가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주가가 상승해야 할까요?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의 주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승장이 얼마나 강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2025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각 종목이 이후 기록한 최고가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SK스퀘어입니다. SK하이닉스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는 무려 2858.1%라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삼성전기 2121.5%, SK하이닉스 1735.9%, 효성중공업 1141.4%, LS일렉트릭 1041%가 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0배거를 넘어선 초대형 상승 종목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종목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대형주라는 점입니다. 이번 랠리는 코스피가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승 국면만 놓고 보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진 랠리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변화, 기업들의 실적 성장, 그리고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작용하면서 대형주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 폭발적인 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각 종목의 최대 낙폭, 즉 고점 대비 얼마나 크게 떨어졌는지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LG전자가 마이너스 67.6%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SK스퀘어 마이너스 64.9%, 삼성전기 마이너스 64.2%,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62.4%, 효성중공업 마이너스 61.3%가 이으며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4개 종목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의 주도주로 불리며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였던 대형주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반토막 이상의 하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적 성장과 펀더멘털,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혹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자 이번 상승장은 다르다. 조정이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라면 그 충격은 훨씬 컸을 것입니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신용이나 대출, 각종 레버리지까지 활용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정도라면 버틸 수 있지만 주가가 20%, 30%를 넘어 50%, 60%씩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가 손실이 커질수록 심리적인 압박도 함께 커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금 부담이나 강제 청산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더라도 주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상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0% 하락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100% 상승해야 합니다. 결국 상승장에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고 여기에 과도한 레버리지까지 더해졌다면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투자 원금과 투자 심리 모두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무너진 종목들은 지금 얼마나 회복했을까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4.2%라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지만 저점 이후 단 14거래일 만에 무려 80.1% 반등했습니다. 그 밖에도 효성중공업 61.1%, LG전자 51.5%, 삼성 SDI 51.1%, SK스퀘어 50.3% 등 여러 종목이 저점 대비 50% 이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드시 회복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서 크게 무너졌던 종목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점 이후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금융주들은 저점 이후 반등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많이 반등했다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저점에서 80%나 올랐네. 이제 거의 다 회복했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직전 최고가까지 돌아가려면 앞으로 몇 퍼센트 더 올라야 할까? 데이터를 보면 현실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LG전자는 전고점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주가에서 116.3% 더 올라야 합니다. SK스퀘어는 94.9%, HD현대일렉트릭은 91.7%, 현대차는 87.5%의 추가 상승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번 하락 이후 가장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삼성전기조차 아직 73.1% 더 올라야 직전 최고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을 포함해 무려 15개 종목이 현재 주가에서 50% 이상 추가 상승해야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12.1%, 하나금융지주 15.5%, KB금융 21.6%, 삼성화재 21.7%만 추가로 상승하면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금융주들이 전고점과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손실과 회복의 비대칭성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떨어진 뒤 원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가로축은 주가 하락률이고 빨간색 막대는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승률입니다. 주가가 10% 하락했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약 11.1%만 상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커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30% 하락하면 원금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은 약 42.9%입니다. 마이너스 50%, 즉 반토막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 상승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마이너스 70% 하락하면 233.3%, 마이너스 80% 하락하면 400%, 그리고 마이너스 90% 하락하면 무려 900%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90% 떨어진 주식이 10배가 올라야 겨우 원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수익률 관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익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큰 손실은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버는 능력보다 잃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가격에 무엇을 샀느냐입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는 한 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그 공포가 정말 펀더멘털의 훼손을 의미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보다 틀렸을 때 얼마나 잃을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의 데이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